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뜨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맛있게 밴쿠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멋진 벤치버를 위한 일상공감 자기계발 경제교육 팟캐스트 밴쿠버 사는 수지큐.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생활 8년차 밴쿠버 생활 3년차 자기계발에 미쳐있고 오븐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10년 뒤에는 꼭 밴쿠버의 그림 같은 집을 사는 게 꿈인 밴쿠버 사는 수지큐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에 미뤄뒀던 빨래와 청소를 하는 나른한 주말에 고구마 남편 남친 때문에 빡쳐서 술 한잔하고 싶을 때 혹은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 남은 것 같이 외로울 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편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벤치워 여러분. 밴쿠버 사는 수지큐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수지큐고요. 이 팟캐스트는요, 오늘도 캐나다 밴쿠버 어딘가에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꿈과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7만 벤치버를 위한 일상 공감 자기 개발 경제교육 팟캐스트입니다. 저와 함께 10년 뒤 밴쿠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바른 마인셋, honesty, integrity, professionalism, appreciation, and compassion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what, why, and how를 가지고 10년 뒤 내 집 장만의 꿈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 안 들으신 분들 있다면 에피소드 3회 꼭 들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The Wealth Triangle 부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 부의 3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없거나 부족한 건 뭔지 부족한 건 어떻게 채워서 목표를 달성할지 현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Wealth Triangl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건 14살 때 홍콩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 온 지금은 꽤 성공한 사업가인 댄 럭이라는 분이 개발한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나열한 소위 말하면 부자 되는 공식인데요. 저는 우연히 이분이 세미나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알게 됐어요. 사실 이 사람은 약간 사짜 느낌이 나가지고 이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약간 찐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하게는 관심이 없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Wealth Triangle이라는 컨셉이 꽤 설득력이 있고 저한테 확 와닿아서 이 컨셉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이 댄 럭의 말에 의하면 부를 축적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High Income Skill, Scalable Business, 그리고 High Return Investment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High Income Skill은 고소득 기술, Scalable Business는 확장 가능한 사업, 그리고 High Return Investment는 고수익 투자 정도가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High Income Skill 이 고소득 스킬은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예요. 이 하이 인컴 스킬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큰 인컴, 그러니까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보통 한 달에 10,000불 정도, 한국 돈으로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 보상이 아주 높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 하이 인컴 스킬은 첫 번째로 내가 먹고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렌트비나 식료품비나 생활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주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인 생활 지출을 빼고도 돈이 남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하이 인컴 스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없어지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 부의 3요소 중에서 다른 요소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될 때 예를 들면 투자를 잘못하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목표로 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하이 인컴 스킬은요, 보통은 본인의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서 job이 아니라 스킬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요리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니까 쿡이라는 타이틀은 나의 직업 job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면 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죠. 이 스킬은 개개인에 따라서 아마추어처럼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런 평타 치는 수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수준이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job과 스킬의 차이점은 만약 내가 한 회사에 고용이 되면 나는 내 직업 타이틀로 합의된 연봉을 받지만 본인의 스킬이 높을수록 이 스킬을 가지고 더 높은 연봉 협상을 하거나 더 조건이 좋은 회사로 가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 스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과 같은 회사에서 같은 타이틀과 같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3년 뒤에도 같을 거라는 착각. 자, 그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을 계속 갈고 닦고 자기 개발에 힘써서 3년 뒤에는 동료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거. 두 번째는 별다른 노력 없이 로봇처럼 출퇴근만 반복하는 그런 영혼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만약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3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연봉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훨씬 높게 되겠죠. 그쵸? 벤치버 여러분은 현재 하이 인컴 스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스킬을 얻기 위해 공부 중이거나 일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자, 그럼 저의 현실 진단 시간. 벤치버 수지 Q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제 대답은 곧, soon이에요. 저는 현재 화물을 나르는 항공운송 회사에서 부기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직업은 파일럿이고 이 직업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스킬이 저에게 현재 고소득의 연봉, 수입을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2번 페이첵을 받는데요. 현재 3월 30일자로 받은 페이가 세금을 제외하고 1243불, 4월 15일에 받은 게 1175불, 그리고 4월 30일자로 받은 페이첵이 1196불로 한 달에 약 2400불 정도 벌어요. 연봉은 세금까지 합치면 약 3만 5천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파일럿 됐으면 이제 편하겠구만. 왜 또 팟캐스트를 한다고 리얼터를 한다고 난리야? 라고 의아해 하셨던 분들 이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00불 정도를 벌려면 현재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곧이라고 대답한 이유는요. 파일럿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이 팍팍 올라요. 특히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면 연봉이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1, 2년 뒤에 기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연봉이 7만 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꿈의 직장인 에어 캐나다에 들어가면 처음 5년 동안은 연봉이 묶여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연봉이 올라가게 되고요. 기장으로 캡틴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곧이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하지만 시간이 돈인데 여러분, 10년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리얼터라는 부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인 scalable business, 즉 확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scalable business, 확장 가능한 사업은요. 내가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그리고 사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업에 쏟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요. 수입이 나게 하는 사업 체계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해서 내가 직접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아도 나에게 캐시 플로우, 현금 유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 밴쿠버에 성공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보통 식당은 제가 말한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 식당을 더 키우고 싶다, 더 확장을 하고 싶다, 이러면 식당을 키울수록 렌트비나 인건비 등의 간접 비용, 즉 오버헤드가 커지고 그만큼 식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식당을 확장하는 대신에 나의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밴쿠버에서 처음 요식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이런 걸 만든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강의에다가 밴쿠버에서 식당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업에 1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이 강의에서 가르쳐준 스텝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면 강의를 다 마치면 바로 식당을 하나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비법과 디테일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전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만약에 이런 강의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처음에 강의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관리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만약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뭐 새로운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한다거나 뭐 1대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제공한다거나 하면서 이 사업을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케일러블 비즈니스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시스템 구축과 낮은 오버헤드, 즉 낮은 간접비에 있어요. 이제 스케일러블 비즈니스의 컨셉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벤치버 여러분 혹시 이런 스케일러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나요? 혹은 곧 스케일러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새싹, 씨앗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자, 저의 현실 진단 들어가 볼게요. 저는 스케일러블 비즈니스, 확장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있나? 대답은 예스인 것 같아요. 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마 맞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늘 여행자 수지, Fly with 수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채널을 약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시작을 했고요. 제 유튜브 영상 앞이나 중간에 나가는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씩 얻고 있어요. 또한 작년에 비행 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틈틈이 활용해서 비행에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가지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깨알 광고를 하자면 이 인강 사이트 주소는 flywithsuji.teachable.com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 유튜브 채널 주소와 인강 사이트 주소를 이 디스크립션 란에 적어 놓을게요. 어쨌건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과 인강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을 아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데이트해야 돼서 이 스케일러블 비즈니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이걸 통해 버는 정확한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 텍스 리턴 시간에 또 낱낱이 공개할게요. 제가 이 2개의 강의를 만드는데 들은 건 촬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약관과 뭐 마이크로폰 정도, 그리고 저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랩탑 이런 것밖에 없어서 사실 수입, 인컴이 나는 족족 그게 거의 바로 수익, 프로핏이 되었어요. 바로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 가내 수공업의 좋은 점이죠. 하지만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 웹사이트 관리나 뭐 홍보, 마케팅 이런 것 등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 천천히 키울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댄 럭의 말에 의하면 이 스케일러블 비즈니스, 확장 가능한 사업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의 3가지 요소 중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고요? 이 확장 가능한 사업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하이 인컴 스킬을 통해서 얻는 수입에다가 우리 주머니에 추가로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이 인컴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얻는 수입이 충분히 크다면, 그리고 그 돈을 제가 앞으로 곧 얘기할 부의 3번째 요소인 고수익 투자를 통해서 잘 굴리기만 하면 굳이 이 스케일러블 비즈니스는 없어도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이 scalable business 없이도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고 있답니다. 밴쿠버 사는 수지큐. 자, 마지막 Wealth Triangle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High Return Investment, 바로 고소득 투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만든다는 말, 돈을 굴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High Return Investment가 바로 이 말을 설명하는데요. 이 고소득 투자는요, 여러분에게 매년 약 10%의 수익을 불러오는 그런 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1000불을 투자를 하면 1년 뒤에는 1100불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투자인 거죠. 이 High Return Investment가 부를 축적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른 두 가지 요소, High Income Skill, Scalable Business에 비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속담 중에 손 안 대고 코 풀기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이 High Return Investment가 그거죠. 여러분은 혹시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런 비이클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돈을 모아서 돼지 저금통에 모아놓나요? 아니면 체킹 어카운트에 그냥 방치해뒀나요? 아니면 은행에 1년, 3년, 5년짜리 적금을 들어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혹시 아나요? 아니면 주식 투자,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이런 것 등을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나요? 이 연 10%의 수익이 나는 하이 리턴 인베스트먼트,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과 투자 종류 등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자, 그럼 벤치버 수지큐의 현실 진단을 해보자면요. 저는 비이클이 있는데 그 비이클이 고소득인지는 물음표네요.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특히 더 그래요. 저는 작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돈이 1000불, 2000불 모이면 그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요 세계에 발을 담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퀘스트레이드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카운트를 만들면 은행이나 중간 브로커를 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걸 Self-Directed Investing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글, 아마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무난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바로 뺀 상태예요. 퀘스트레이드를 이용해서 Self-Directed Investing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후에 에피소드로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의 3요소인 The Wealth Triangle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목표인 10년 뒤 밴쿠버 내 집 장만을 위해 꼭 필요한 이 부의 3요소는 바로 첫 번째, High Income Skill, 고소득 스킬, 두 번째, Scalable Business, 확장 가능한 사업, 그리고 세 번째, High Return Investment, 고수익 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 저의 상태를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물론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좀 넉넉하게 저 스스로에게 약 60점 정도는 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저에게 매긴 점수를 벤치버 페이스북 그룹에 남겨주세요. 제가 벤치버 페이스북 그룹에 수지큐의 The Wealth Triangle 점수는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점수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본인에게 주는 점수도 공유를 하면 더 좋겠죠. 본인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테니까요. 벤치버 그룹에 아직 가입 안 하셨다면 페이스북 검색창에 벤치버를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에피소드 쇼노트에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 페이스북 그룹은요, 저처럼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멋진 벤치버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쌓아나가는 그런 건강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니까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제 벤치버임을 인정하시고요. 카페 가입하셔서 멋지게 자기소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응원 배달, 오프라인 모임 등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에피소드는요. 2019년 세금 신고를 통해서 보는 수지키의 소득 보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텍스 신고 기간이 연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캐나다 텍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저의 퍼스널 파이낸스 상황을 점검하고 좀 더 나은 시스템, 체계를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작년에 비행 교관으로 일하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드리고, 과연 제가 작년에 열심히 사이드로 만든 저의 스케일러블 비즈니스가 확장 가능한지, 그리고 미래가 좀 보이는지 또 얘기 좀 해봐요. 어머, 배달 갈 시간이네. 자, 밴쿠버 치킨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 Mother's Day였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번 어버이날 테런스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을 찾다가 알게 된 아로마티어스라는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뭐 먹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하게. 저는 캐나다에 2012년에 와서 지금까지 혼자 먹고 살고 정착하느라 너무 바빠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특별한 날 꽃 한 송이 보내를 드린 적이 없는 그런 불효녀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보내드렸어요. 요즘은 인터넷 검색으로 집 근처 꽃집 찾은 다음에 꽃집 인스타 사진 보고 주문해서 입금하면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 남편 찌는 테런스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테런스 부모님은 로이드 근처에 사시고 저를 친딸처럼 되게 잘 챙겨주시고 저 먹으라고 아몬드 밀크를 손수 만들어 주시고 또 저랑 테런스 그리고 같이 사는 학생들 먹으라고 맛있는 것도 해서 손수 보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더스데이에 꽃을 진짜 사드리고 싶었는데 테런스가 우리 엄마는 꽃 진짜 싫어한다면서 예전에 꽃 사다 드렸는데 꽃은 금방 싫은데 왜 돈 아깝게 이런 거 사오냐 막 꾸짖으셨다고 그래서 그냥 현금 달라고 하셨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용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용돈만 드리면 되게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여자 중에서 꽃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자식이 부모한테 돈 쓰는 게 아깝고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로마 티어스 공방에서 비누꽃이랑 드라이 플라워를 판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생화처럼 화사하게 이쁘고 거기다가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꽃이 3년 이상이나 가고 비누꽃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된 거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용돈 박스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돈 박스 뭔지 아세요? 그 투명한 선물 상자 안에 한쪽에는 드라이 플라워랑 비누꽃으로 장식돼 있고 아니면 뭐 생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용돈 박스가 있는데 이 지폐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처럼 돈을 둘둘둘둘둘 말아서 넣어놓고 그 돈을 쭉 당기면 돈이 줄줄줄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용돈 박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모님한테 너무 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로마 티얼스에서 사서 테런스 부모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 당일날은 직접 못 빼고 선물만 그냥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집에 놀러 가니까 어머니가 진짜 엄청 감동했다면서 고맙다고 막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뭐 이런 걸 다 했냐고. 네가 마음 쓴 게 보여서 너무 감동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용돈 박스를 주무시는 침대 바로 옆에다가 딱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구매할 때 용돈 박스가 꽃다발보다 가격이 좀 많이 세서 살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치버 여러분도 특별한 날 생화 사드리면 왠지 등짝 맞을 것 같은 그런 초현실적인 부모님께 비누꽃이나 드라이 플라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수지큐가 강력 추천합니다. 밴쿠버 사는 수지큐. 자, 오늘 끝까지 에피소드 함께 해주신 모든 벤치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벤치버 수지큐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 앱 혹은 팟빵 앱에서 밴쿠버 사는 수지큐를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 꾹 눌렀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치버 분들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벤치버 페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페북 검색창에 벤치버 검색하면 그룹이 뜨니까요. 페북 그룹에 조인하셔서 에피소드 후기 남겨주시고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벤치버 분들과 팟캐스트를 통해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자유롭게 글 남겨주세요. 모쪼록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고 괜찮네 하시면 별 레이팅이나 리뷰 꼭 달아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입소문 꼭 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신나게 열심히 팟캐스트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밴쿠버 사는 수지큐였습니다. 벤치버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바른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